안녕하세요. 오늘 가장 궁금한 세금, 오늘 세금 임창현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하는 법으로 주택 소득공제와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알고 계셨나요? 요건만 갖추면 월세로 살아도 전세로 살아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 요건부터 환급 세액까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보시죠. 월세로 된 금액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월세 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. 공제 요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. 해당 집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. 얼마나 돌려줄까요?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0%를, 연간 총 급여가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요, 월세 12%를 연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줍니다. 만약 연봉이 4천만 원이고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다면 1년치 월세 600만 원이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. 750만 원 한도 내의 금액이니까요. 이 600만 원의 12%인 72만 원을 지방세 포함 79만 2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1개월치 월세가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환급받게 되니 정말 좋지 않나요?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은 나 또는 배우자 등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했었어야 하고,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. 즉 전입신고가 필수라는 것이죠.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될까요? 네, 전세 자금을 대출받고 원금 상환 및 이자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, 즉 원리금 상환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요건부터 정리해 볼게요.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이어야 합니다.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전세 자금을 입금해 주어야 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합니다. 부모님에게 전세 자금을 빌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될까요? 가능합니다. 다만 요건이 조금 다른데요. 우선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금액이어야 하고요. 연 1.8%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이어야 합니다. 얼마나 소득공제 해줄까요?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소득공제 해줍니다.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원금과 이자를 750만 원 상환하였다면 750만 원의 40%인 300만 원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고 있다면 합산해서 연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. 환급되는 세액이 얼마일까요?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5% 구간이고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45만 원의 세금을, 지방소득세 합산 49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이라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24% 구간이고 300만 원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경우 72만 원의 세금을, 지방소득세 합산 79만 2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큽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요건을 꼭 갖춰서 공제 받으세요. 오늘 본 두 가지의 공제 모두 만약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요. 이것까지 참고하세요. 연말정산 예상 환급세액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 세금 임창현 세무사였습니다.